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요새 ETF가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제가 운용사 출신은 아니지만 증권사 출신으로서 이런 ETF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투자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넌 도대체 왜 태어났느냐, 이걸 파헤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ETF들인데 한번 인사이트를 드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으고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이제 매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안 바뀌고 계속 모으다 보니까 지금 한 3천에서 시작해서 6천 후반 7천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0 몇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금액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저축을 해보지 않으면은 평생 못해요. 제가 1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앞에 한 5년 동안은 저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물 사고 주식 사고 하여튼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더 나은 게 뭐가 있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컨설팅도 하면서 PB도 하면서 이제 느낀 바가 많아서 ETF로 모아가자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목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이요. 우리가 만약에 1억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1,000만 원부터 결국 시작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부터 모으려면 이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정도 모아야 되거든요. 1,200이잖아요 하시지 마시고 대략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모으기 시작하면은 요 1,000만 원이 달성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요 작은 시드, 중간 시드를 모으게 되면은, 자, 그다음 1,000만 원은 이제 이 1,000만 원이 알아서 10%를 벌어오면 100만 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900만 원만 더 모으면 되는 것이 복리고요. 아니면 그대로 두면은 1,1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일단 모으다 보면은 또 제가 6천 정도 모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1억도 모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얘를 또 슈드로 담으면은 결국 이 슈드가 3억 5천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씩 한 발씩 다가가는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아무튼 포트폴리오도 포트폴리오인데 이렇게 저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투자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빨간색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거든요. 빅테크 7개 집중 투자하는 컨셉이고, 빠지고 있는 거 조금 반등하는 척하는 게 리치잖아요. 막상 하다 보면은 아무리 이 에이스 빅테크 7이 10,000원 20,000원 갔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19,000원에서 14,000원, 이거 50% 빠진 거거든요. 힘들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몇 달 사이에 빠지는 이 변동폭을 버티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것이 조합하라는 거거든요. 얘가 오를 때는 얘가 빠지고, 또 얘가 오를 때는 얘가 주춤하지만, 리츠는 아시다시피 연간으로 배당이 지금 시가 배당률로 8에서 8.5, 그리고 월 배당으로 나오니까 계속해서 인컴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컴으로 빠져 있는 거를 사는 거죠. 빅테크가 이때 빠져 있으니까 빅테크를 사는구나. 그러면 저가 매수돼서 올라갈 때 팍 올라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니까 결국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거는 ETF에 대한 어떤 조합과 분산 투자다라는 거죠. 분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1년 반 동안 투자 성과를 이렇게 계획하고 1,000만 원씩 모아가자. 그래서 7대 3이던 8대 2던 본인만의 어떤 황금 비율을 찾아서 투자하면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조합하는 ETF가 바로 25년도에 가장 핫했던 ETF 441640인 거죠. 조합을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S&P 5 중심으로 해서 VOO라 직투 ETF가 30% 들어가고, 라는 미국 직투 ETF를 한 15% 담으면서 이제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커버드 콜 그리고 액티브 전략을 통해서 한 달에 거의 조금 보태서 1%씩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럴 때 배당이 매월 중순 정도 되면은, 만약에 1억 정도 투자했다 그러면 100만 원씩 가까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팔죠. 빠질 때 더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25년도에 우리 전체적으로 투자의 어떤 마인드를 바꿔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ETF들이 이렇게 알아서 조합해주는 컨셉이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네 이 본성 안에는 레버리지 한 3일 투자했더니 한 50% 나던데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빠질 때 50%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멘탈 커버가 잘 안 되니까 알아서 조합해주는 형태가 B500과 골드를 9대1 비율로 투자해주는 이런 컨셉들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보면 이 스파이 만든 운용사 SPDR에 나오는 골드고요. 이제 미니 쉐어즈는 이제
조금 수수료가 저렴한 GLDM이라는 ETF인데 GLDM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GLD 이제 미국 상장돼 있는 금 현물을 투자하는 ETF는 보수가 0.4%거든요. 0.4% 주고 또 이런 것들 따로 사고 하면은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데 얘는 보수 자체가 0.01입니다. 스파이의 S&P 5 장점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인데 지금 테크놀로지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20% 비중이었는데 점차 올라가다가 지금 35%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컨셉을 가진 스파이가 테크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기술주들이 빠질 때 S&P도 하락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포가 뭐 한두 달 지속돼 버리면 또 멘탈이 흔들리니까 열심히 모아오던 내 자산에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미리 보험을 들어두자. 근데 그 보험 자체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얘가 S&P 5입니다. 얘가 골드고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으로 최근에 움직였고요. 변동성이 큼직큼직하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S&P 500이 급락 때 금이 다시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멋있는 S&P 다시 회복을 했죠. 그러면서 금이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할 때는 다시 올라오고요. 또 여기서 좀 주춤하고 있으니까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금 100년 동안 올라갔죠. 그리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동안 올라갔는데 이걸 9대1로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과가 S&P 500 어차피 똑같이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봤지만 스파이와 골드를 섞는 것과 스파이 온리 가져가는 것에 5년 동안의 평균 2만 불이고요. 19,480불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지표들은 훨씬 더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죠. 우리 같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모아갈 때 몇 번 흔들려 버리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게 25년 동안 금이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안 봐도 얘가 역전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락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나오는 이런 ETF의 컨셉들을 이게 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수와 금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바처럼 지수가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인플레이션, 고용지표 헷갈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기술주의 어떤 그 수익성을 정말 가시화해서 꾸준하게 10년 동안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세력 그리고 빠질 것 같은 세력 혹은 뭐 금에 대한 펀더멘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올라간다. 같이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키움에서는 저같이 이런 고민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지만 사실 원래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금을 섞는 것에 대해서 효과를 보여드렸고요. 채권은 이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 물어보시지만 에이스의 30년 국채 본주와 코덱스의 커버드 콜 채권 30년을 같이 가져가면은 적어도 중간 이상 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다만 그다음에 리츠와 이런 커버드 콜을 조합하는 것이 본주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보면 실제로 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하다 보니까 시드도 크고 해서 너무 방어적이다라고 하면은 30% 비중이라고 해서 똑같은 30% 비중이 아니거든요. 스파이 30%와 QQQ 30%의 비중이 그 변동폭이나 베타나 이런 여러 가지 비율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S&P 모멘텀은 얘들보다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30% 투자할 것을 20%만 투자하고 나머지 80%를 다른 것에 집중하라라는 이런 형태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브로드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오르는 것에 올라타라라는 거거든요. 결국 추진력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가 8% 들어가 있고 메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종목들은 좀 밑에 빠져 있는데 12개월 동안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12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게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라라는 건데 뭐 지금 브로드컴 빠졌잖아요. 오히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자, 스파이와 QQQ 같은 기간에 SPMO 이 추진력 이 한국판 SPMO가 주가 상승 폭이 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최근 흐름만 보면은 구글 올랐고 브로드컴 빠졌는데요.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 1년 놓고 보면은 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인사이트는요. 이렇게 각자 움직이잖아요. 당연히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는 적립식으로 사서 이렇게 단가를 한 이 정도에 맞춰두고요.
땅 하면서 4월 관세 이후로 폭등할 때 비슷한 시점에서 이 하락 여기 뭐야 이 범위가 여기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범위는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살 때 잘 모아놓고요. 진짜 상승할 때 어떤 것이 더 크게 올라오느냐,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할 때 더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적립식으로 사 모으는 과정에서는 빠지더라도 평균가 정도를 맞추게 되는 거고, 실제로 본 게임에서 출발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올라오겠느냐, 당연히 비중을 좀 더 줄여도 수익률 자체는 비슷해질 수 있을 거다. 그거를 데이터로 정리해 보면 스파이는 이제 P 지수가 26배고요. 나스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가장 높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지수를 만들 때, 이 SPMO라는 모멘텀이라는 지수를 만들 때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좋았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만든 건데, 요거는 꼭 이걸 하라라기보다는 선택지가 넓어진 거죠. 내가 코미액이나 에미퀄을 더 많이 사고 싶은데 시드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SPMO로 20% 들어가는 거고, 더 한정되어 있다 코덱스 나스닥 레버리지로 10%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적은 비중을 투자하면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 때는 적립식으로 사고요. 이제 목표 수익률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언제 팔아야 되나요? 안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수익이 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고려하거나 한번 좀 살펴보는 저만의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비중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한 7% 잡으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욕심내지 말고 하다 보면 잘 된다. 시간이 내 편으로 만들려면은 너무 무리하면 힘들어지더라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움 S&P 500 골드를 섞는 ETF거든요. 10,000원에 상장해서 우리 힘들어서 또 10,000원 부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빠지고 안 움직이거든요. 보수 0.01이에요. S&P 오를 때 분명히 지금처럼 방어하는 역할을 하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키움 S&P 모멘텀은 S&P 500과 QQ 물론 너무나 훌륭한 지수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적은 시드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특히나 이렇게 하락했을 때 모아두는 거 아까 보셨죠. 실제로 본 게임 출발했을 때 그 간격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보수는 0.12거든요. 시가총액이 아직 크지 않고 저처럼 별로 인기가 없어서 한 번에 모든 마음을 주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목표를 1,000,000원, 목표를 1억 해놓으셨다면 적립식으로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케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